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금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와 관련해서 김건희의 소환 조사가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이걸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서면 진술로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 제출되었던 진술서의 페이지가 총 3페이지짜리 진술이었는데, 그런데 이 내용 지금껏 어떤 답변을 했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제출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량이었는지 이런 게 사실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가 제출했다는 그 진술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본인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계좌를 맡기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주식을 매각하는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사건 경위에 대한 입장을 3페이지로 이제 담아서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김건희가 가장 중요한 2차 주가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그 진술서에 아무런 소명 내용도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1차 주가 작전 시기에 대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 시기의 내용을 위주로만 진술서 내용을 채운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심지어는 당시 이 진술서를 받았던 수사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냐면, 김건희 이거 서면 진술 받아보니까 이거 내용이 너무 부실하더라. 그리고 지극히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거 소환조사는 필수적이다, 이거 소환조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지금만 이렇게 들려온 게 아니라 그때도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이야기됐는데 안 했잖아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라고 하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을 앞두고서 들렸던 검찰 내부의 얘기라든가 또는 그 전직 고위검사의 주장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을 밀어주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에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을 못하게 아예 무너뜨려버렸던 건데 아직도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더 무너뜨려야 된다, 확실히 그냥 주저앉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권 탈환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주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정적 제거용 수사의 암시까지도 그렇게 서초동 일대의 소문이 무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팀이 검찰 내부의 이런 압박 탓에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일반적인 어떤 서면 조사의 양식에 맞춰서 그렇게 질의와 어떤 답변의 그 형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3페이지짜리의 소명 자료만으로 수사를 끝내는,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의 사모님을 위한 특혜조사, 의전조사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관련 서면 진술이 수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소명 자료였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2월에 법사위에 출석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을 본인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소환 조사를 하진 않았어도 서면 조사는 했기 때문에 수사는 약간 문제가 없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그걸로 좀 충분하다, 이런 식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실상은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확인된 거고, 그리고 그간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뭉갰다라는 것을 역시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김건희 서면 진술의 실체가 얼마나 상황을 달리하는 거냐면, 당시 수사팀이 서면 진술을 받았던 때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 시기였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시기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돼가지고 그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점, 그리고 주가 조작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의 계좌 4개가 동원되었다는 것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게다가 주가 조작의 1심 재판에서도 확인된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의 주식 거래가 23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뒀다라는 점, 그러니까 대부분 2차 시기에 거뒀던 수익이라는 점이 그때 재판에서도 이제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보게 되면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검찰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서면 진술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마당에 심지어는 코앞에 대선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선이란 이벤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정권 임기의 어떤 초반도 아니라
데드덕까지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이번에도 무리한 특전을 주기는 어렵고 또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윤사단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도는 이원석 총장이 3일인 엊그제 퇴근길에 기자가 왜 김건희 소환조사 할 거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원석이 또 이제 그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는 김건희 소환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도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들이 또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점이라고 한다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시기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그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척을 하다가 결국 사진기자의 그 망원 렌즈에 포착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후배 검사들은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서 있고 우병우는 이렇게 팔짱 끼면서 막 웃고 있고 그런 장면이 찍혔었잖아요. 그래서 황제 소환 논란이 불이 붙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쳐도 결국에는 우병우 황제 소환과 같이 그냥 담소만 나누면서 시간만 때우다 많은 시기에 소환 조사로 끝나지는 않을지 그 불신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싶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 두 사람의 자존심에 그 애초에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게 여러 루트로 작업을 치겠지만 수사팀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명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또 부른다고 쳐도 쇼가 될 가능성이 전 좀 굉장히 좀 다분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존의 수사기관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의 행정 권력의 입김에 쉽사리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역시나 적절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기존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김건희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간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